촉보입니다. 미국 군대가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2026년 4월 30일 목요일 도널드 트럼프가 테헤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시점에 워싱턴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란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잔혹한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대해 가혹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곧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셔야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 수준의 보도 품질로 전해드립니다. 신뢰의 기준, 밀손 알비스입니다. 엑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 중앙사령부로부터 이란에 대한 새로운 군사 옵션에 관한 브리핑을 받을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도 이 보도를 다뤘으며 옵션 중 하나는 인프라 시설을 겨냥한 짧고 강력한 일련의 공격으로 테헤란이 더 유연하게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압박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요점은 간단합니다. 워싱턴은 이란 정권이 협상을 이용해 시간을 벌기 전에 저항을 꺾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은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협상의 진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란은 어느 정도 움직였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이 반복해서 내세우는 문구는 명확합니다. 테헤란이 핵무기로 가는 어떤 길이라도 고집한다면 합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의 핵심입니다. 단순한 외교적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동에서의 한계, 권력, 그리고 안보를 둘러싼 힘겨루기입니다. 미군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은 상징적이면서도 전략적인 목표를 겨냥하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카르그 섬은 이란의 석유 수출 구조에서 중요한 지점입니다. 워싱턴이 이 정권이 협상을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카르그 섬에 대한 작전은 테헤란에 보내는 직접적인 메시지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공격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정권의 물류 중출을 꺾으려는 시도로 이란 경제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를 빼앗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 제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힘의 근거지 통제권을 잃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강경한 가설은 제한적인 지상작전일 것입니다. 미군이 섬에 들어가 군사시설을 무력화하고 전략적 요충지를 보호하며 테헤란이 카르그를 글로벌 시장에 대한 압박의 방패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런 규모의 작전을 승인했다는 확인은 아직 없지만 군사적 선택지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란의 계산은 달라집니다. 정권 입장에서는 위협이 단순히 제재나 봉쇄 혹은 말뿐인 경고가 아니게 됩니다. 이제는 미국 군대가 자국 영토 내에서 무기나 핵심 지역을 점령하는 실제적인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려움을 워싱턴이 이용해서 테헤란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만함도 협박도 미국을 거슬러도 큰 대가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환상도 없이 말이죠. 미국은 트럼프가 테헤란 압박을 강화하기로 하면 실제로 이를 실행할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이 중동에 배치되면서 200대가 넘는 항공기와 약 1만 5천 명의 군인이 이 지역에 투입됐습니다. 해군과 해병대를 포함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공격을 감행하고 항로를 보호하며 걸프 지역에서 제한적인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력이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 워싱턴은 이란을 둘러싼 군사기지와 접근권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에는 공식적인 기지가 있고 아랍에미리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접근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10개가 넘는 미군 기지와 시설이 분포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섬에 대한 제한적인 침공은 여전히 극단적인 조치이지만 군사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전력이 이미 테헤란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AP통신은 테헤란이 미국이 봉쇄를 해제하고 전쟁을 끝내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를 종료하겠다고 제안했으며 핵 문제 논의는 나중으로 미루자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에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시점에 압박을 완화하는 것이며 정권이 핵 문제를 다시 미루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 분쟁을 전 세계적인 문제로 만듭니다. 이것이 힘겨루기의 대가입니다. 테헤란의 도전으로 전 세계는 에너지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더 큰 비용을 이란 정권이 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이란이 자유롭게 수출하지 못하면 수입을 잃게 됩니다.
수입을 잃게 되면 동맹국을 지원할 능력과 안보기구를 유지할 능력이 줄어들고 국내의 압박을 견디는 힘도 약해집니다. 워싱턴에서 돌아다니는 뉴스에서는 봉쇄가 백악관에 더 강한 카드로 나타납니다. 지금 이 압박을 풀어주면 정권이 숨이 막히기 시작하는 순간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셈이 됩니다. 이라는 핵 분야에서 실질적인 제한에 저항함으로써 스스로 만들었던 위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정보는 군사 계획이 단독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엑시오스에 따르면 가능한 공격의 물결 외에도 논의된 다른 옵션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일부를 점령하여 해상 무역 통로를 다시 여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이러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언론에서 언급된 또 다른 가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특수부대가 이란의 농축 우라늄 일부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워싱턴이 외교적 압박, 경로 통제, 핵 억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군사 옵션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트럼프가 이미 공격을 명령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로이터는 이러한 종류의 계획이 미국 군사체계의 정상적인 대안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뉴스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으면 봉쇄는 계속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긴장 상태이고 석유 가격도 급등 중입니다. 군사 시위는 더 이상 일상이 아니며 이는 이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고입니다. 미군의 군사적 존재는 이 메시지를 더욱 강화합니다. CBS 뉴스는 항공모함 전단이 며칠 내로 중동을 떠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항공모함은 이 지역 작전 중인 세 척 중 하나임을 상기시켰습니다. 해군의 움직임에 조정이 있더라도 미국의 전력은 압박을 유지하기에 충분히 강력합니다. 목표는 테헤란에게 거부하면 대가가 빠르게 커질 수 있음을 납득시키는 것입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란 소식통들은 봉쇄가 계속될 경우 전례 없는 실질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식의 발언은 내부 결속을 다지고 외부를 위협하는 데 사용되지만 동시에 오판의 위험도 높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 전까지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중심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봉쇄가 석유 가격을 올리고 미국 내에서도 압박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산은 지금 양보하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핵 문제에서 양보 없이 압박을 버티면 테헤란은 승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압박을 유지하고 이란 정권이 물러선다면 워싱턴은 수년간 많은 이들이 미국의 인내심을 시험해온 이 지역에서 여전히 한계를 설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공격 준비 가능성은 단순한 개별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압박 캠페인의 일부입니다. 첫 번째는 해상 봉쇄입니다. 그 다음은 핵 합의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군사 계획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백악관이 이란 정권의 출구를 막으려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 군대가 이란에 대한 새로운 단계에 대비하고 있을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도널드 트럼프는 오직 공격적으로만 행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세대의 어떤 다른 대통령도 내리지 않았던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이 영상 좋아요, 채널 구독 부탁드리며 마지막에 댓글도 확인해 밀소날비스 커뮤니티와 활발히 소통해보세요.